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7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리플하고 같이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26,800달러 핵심 라인 간신히 버티고 있고, 나스닥은 약간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율 표면적으로는 잘 나왔는데 국채금리 반등 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이 1,600달러도 못 지켜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 고금리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보다 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이더리움 매수는 상대적으로 적죠. 비트코인은 버티기 한다고 해도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 하락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에도 나스닥 상승 못하면서 알트 추가 하락이 심상치가 않고요.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호재에도 나스닥 이렇게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 30년 국채 입찰률이 20%로 하락한 데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코로나 이전처럼 유럽, 일본, 중국에서 구매를 안 한다는 의미고요. 최근처럼 5%대 높은 금리로도 안 산다는 건데 국가적인 입지가 이전만 못하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1등 강대국에 군사력, 빅테크 기업, 3억 인구까지 현재로도 1등이고 잠재적인 성장력도 매우 강하고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같은 미국 자국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고, 유럽에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돈 풀면 언젠가는 약한 골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2021년에도 미국 국채가 안 팔리고 주가가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잠시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정치인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고 있죠. 이런 관점은 장기적인 30년 뒤에 전망인 거고, 워렌 버핏은 최소 5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 이렇게 공포 뉴스 만들다가 반등을 하는 거죠. 이번 발표된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은 예상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좋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에 나스닥 큰 상승은 없었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3.7%로 컨센서스 3.6%보다는 높았는데 전월하고 같은 수치죠. 그리고 작년 9월 8.2%와 비교했을 때도 기저효과로 인한 추가 상승은 없었고요. 월간 인플레이션율만 봐도 전월 0.6% 상승해서 0.4%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제유가도 9월 하락을 해서 코 인플레이션율도 4.1%로 긍정적이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나스닥 비트코인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면서 빅테크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제 관건은 언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지인데, 최근같이 미국 신규 실업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경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자세히 보면 푸드에도 대형마트 물가는 0.1% 증가, 푸드어웨이 외식 물가는 0.4% 증가를 했고요. 평균적인 수치죠. 에너지 가격은 유가 내려오면서 전월보다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만 있지만 나스닥하고 유럽 주가만 봐서는 전쟁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듯 하고요. 자동차에서는 신차가 0.3% 증가했지만 중고차에서는 마이너스 2.5% 감소를 했습니다. 테슬라 포함 자동차 회사 차량 가격 낮추면서 신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대출금리, 고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고차는 판매가 저조를 했습니다. 감소 추세가 크죠. 그러면서 가장 문제점은 세틀 거주비인데, 지난달까지는 하락 오는 듯 하다가 다시 0.6%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라서 거주비가 오르는 거죠. 거주비가 오르면 개인들 빅테크 제품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주가에는 부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식료품은 상승폭이 작지만 거주비 상승은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쉽게 설명해서 한국도 월급은 찔끔 오르고 마트 외식 물가 상승에 월세까지 오르면 가처분 소득 줄어들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이전만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 쓸 수 있는 자금 작아지면서 결국에 알트로 들어오는 자금도 제한적이고, 알트코인 다시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팅 중이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17빌리언으로 올해 9월 저점까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320빌리언까지 약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작년 FTX 파산 이후 계속해서
이전 매물대는 못 뚫고 있고요.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FTX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 알라메다 CEO 샘 뱅크먼 여자친구 나와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미 헤어졌고 전 연인 관계라고 하는데 재판 들어가니까 예정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샘 뱅크먼이 시켜서 한 일이다 회피하는 움직임입니다. 여전히 미국 내 코인 투심 악화시키는 FTX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신규 자금 진입은 상당히 작고요. 리플도 2010년 소송되고 나서 2024년 내년 되어서나 본 재판에 들어갑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FTX 파산된 지는 이제 막 1년차 되려고 하는 거죠. 2014년 2월 마운트콕스 해킹되었을 때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만 지속했고 1년 3개월 차부터 바닥 형성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미국 투심 돌아오고 연준금리 인상, 비트코인 반감기, 현물 ETF 호재까지 폭발적으로 비트코인 끌어올 수 있는 신규 호재는 매우 많고요. 때문에 최근 같은 약세 구간부터 비트코인 잘 모아 두셔야 됩니다. 약세장에서 우리 리플은 추석기간 740원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7월 14일 부분 승소되고 9월 SC 항소기간까지 리플의 실제적인 호재는 낮지만 알트코인 약세장 속에서 리플의 가격은 못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돼서 하락 오는데 리플만 버티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비트코인 바닥 거의 다 도달해가고 작년 FTX 파산 날 때도 보면 비트코인 $10,000 떨어진다, 알트코인 대폭락 온다 루머는 많았지만 리플 여기 저점 찍고 재상승은 했고요. 거시경제 코인 투심 악화 요인으로 리플도 하락은 하지만 리플 여전히 시가총액순위 3위고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코인이라 호재 나오면 빠른 반등 예상이 됩니다. 특히 600원 구간은 핵심 매물대라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잡주들도 하락 중이고요. 빅테크 상승한 거에 비해서 미국 나스닥 펀드멘탈 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파산 지속되고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잡주들 모아놓은 아크K ETF 보면 $39로 1월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던 지점까지 내려왔고요. 연준 고금리에 적전하는 기업들 마진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거고 주가도 작년 12월 $29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락 오는 것은 폭락보다는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미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성장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주가 내려가면 파산되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내리면 잡주들 대출 부담 낮아지고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크K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고금리에도 당장에는 수익이 안 나오는 잡주이지만 저금리 시절 때는 빅테크보다 수익률은 높았고요. 금리가 싸니까 풀대출해서 신생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크K 주가도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 사이클적으로 버블장 차트를 보면 아크K ETF가 여기 구간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 고금리 속에 최저점을 찾아가고 있고요. 이런 구간 오면 아크K ETF도 쓸어 담을 됩니다. 애플, 테슬라 30%, 40% 상승할 때 아크K ETF는 2배, 4배씩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유럽의 워렌 버핏,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에서 우리는 현재 경기 침체 직전 구간 채권 투자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나스닥 반등 오는 것만 봐서는 경기 침체 안 온다, 미국 경제 튼튼하다 하지만 빅테크만 방어가 되는 거고 아크K 하락 오는 데서 보듯이 나스닥 잡주들이 흔들리고 있죠. 한국 주담대도 7%에서 8% 수준의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알트코인은 나스닥 잡주들보다 펀드멘탈 약해서 연준 금리나 한다고 해도 확실히 2% 기준금리 안 내려가면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비트코인은 빅테크 따라서 반등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 사이클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매력적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죠. 강남 부동산이 올해 1월 저점 찍고 반등은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유 안 하면 세금도 비싸기 때문에 올랐다고 당장에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은행에 돈 예치해서 이자 받은 다음 경기 침체 타이밍 매수 구간을 기다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듯 합니다. 내년 1분기 한국 총선이 4월에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가격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긴축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금통위는 10월 19일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내년 4월 총선 영향으로 당장에 추가 금리 인상 할 수는 없겠지만 원달러 환율 보시면 1360원까지 상승 왔다가 최근 미국 국채금리 약간 하락하면서 다시 내려온 상태고요. 하지만 1350원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환율이 지속이 되면 무역 비중이 큰 한국은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 높은 환율에 국가 간의 무역 자체가 줄어든다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